요즘 간간히 체육계 네. 비리 막 터져 나오잖아요. 예. 체육인의 한 분으로 참 가슴 아프시잖아요. 가슴 아프죠. 아니 사범님처럼만 하면 그런 일이 하나도 안 벌어질 텐데.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 초등학생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걸 하나 못하는군요. 우리 체육계가. 속 터집니다 갑자기.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예. 제자들에게 시합에서 금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서 금메달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실력이 뛰어나지만은 선수가 되라 사범되라는 얘기는 않습니다. 태권도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학생이니까 공부를 잘해라. 모범생이 되라. 이제 이렇게 지도를 했죠. 네. 여러 군데 스카웃을 많이 해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려서부터 특기생으로 가면은 교수님 잘 아다시피 지금 엘리트 체육의 문제가 뭐냐면 어렸을 때 운동 잘해? 중학교 가면 선수부 활동해? 그럼 1년에 몇 번씩 시합 나가다 보면은 공부 안 시키죠. 공부를 못 해요. 공부하면서 운동을 해야지. 한 가지만 치우치면은 순간적으로 금메달 땄다고 해서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장래가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네. 근데 바로 그 김혜수 씨도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시범단. 예. 그래서 하겠다. 예. 그런데 그 김혜수 씨 때문에 운동장을 100바퀴나 뛰셨다는 그 사연 좀 들려주세요. 혜수가 굉장히 똑똑해요. 네.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고 저희 규칙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무엇을 어떻게 기합을 줄 거야? 이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규칙에 의해서 벌을 받게 되면은 우선 저부터 벌을 정합니다. 네, 네. 제자들이 시간 관념을 이제 철저하게 의해서 1초라도 지각하면은 운동장을 10바퀴를 뛰기로 하자. 좋느냐? 네, 좋습니다. 다 동의하고요. 동의를 해야죠. 강제성을 띄우면 그건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예. 그 대신 내가 지각을 하면은 100바퀴를 뛰겠다. 아, 약속을 하죠. 이제 그 약속이 저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자취를 오고 있었는데 운동 끝나고 우유를 펄컥 먹었는데 그게 우유가 부패된 우유였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토하고 뭐 설사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 간신히 이제 시간을 보니까 운동 시간이 돼가지고 학교를 도착했는데 이제 학생들이 10분 전에 서 있거든요. 네. 딱 서 있다가 혜수가 스승님 시간 보십시오. 딱 보니까 1분이 늦었어요. 알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그 스승이지만 제자들한테 시간을 못 지켜 죄송합니다. 끝나고 내가 약속대로 운동장을 뛰겠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운동 끝나고 실제로 뛰었죠. 제자들은 이제 그 운동장이 모래밭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발을 신기고 10바퀴를 뛰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약속하기를 신발을 벗고 호구복을 입고 아이고. 헤드기를 쓰고 완전 무장을 하고 내가 뛰겠다. 예. 그래가지고 100바퀴를 뛰었는데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 시간 오면은 절대로 지각은 안 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운동장이 그나마 좁아서 다행이지. 맞습니다.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사실은 큰일 났었습니다. 어. 네. 그때 이제 정신력으로 이렇게 네. 버텨서 그지 예. 굉장히 고통스럽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런 어떤 솔선수범의 정신, 또 아이들한테 자기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 또 공부와 체력과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한다. 예, 인격이 맞습니다. 우선이다. 이런 네. 가르침.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체육, 또 우리 무도로서의 태권도 앞으로 나갈 길도 사실 그런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 태권도 인구 중에서요. 내가 시합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기에 임하고 있는 사람은 단 10%도 안 돼요. 10%가 뭡니까? 1% 정도 될까요? 맞습니다. 예, 예. 나머지가 왜 태권도를 배울까? 그럼 태권도는 그 심신 수련을 통해서 분명히 교육적 가치가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미국에 대상으로 해서 태권도 수련생과 비수련생과 연구 논문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예. 대부분이 세계 각국을 지금도 세미나를 다녀보고 그러면은 첫째는 태권도를 통해서 건강해진다. 체력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태권도 움직임 자체가 순발력이나 민첩성이나 근력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또 정신력이 좋아지는 거죠. 모든 그 가상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어떤 그 아픔과 고통을 참는 인내심이랄지 체력, 정신력, 인내심. 예. 또 시작했으면 끝날 때까지 하나의 동작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투지력이랄지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상대를 존중하면서 자기가 이루어지는 단체 운동이기 때문에 협동심이랄지 이런 정신적 가치. 그다음에 이제 인간은 환경이 변하면 외적 내적 불안 요인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태권도는 남이 해줄 수 없고 내가 해서 급심사도 보고 단심사도 보고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 움직임의 경험에 의해서 외적 내적 불안 요인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매우 높은 이런 그 가치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어느 누구도 폭력으로부터 외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할 수 있죠. 예. 공권력이 있지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자기를 지켜야죠. 나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공방의 원리를 배우면서 호신 능력. 그래서 정신적인 가치, 심리적 가치, 체력적 가치, 호신 능력 가치. 이런 데 매력을 느끼고 외부인들이 이렇게 태권도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좀 우스꽝스럽고 유치한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맞기 싫어서 그 태권도 시작하셨다고. 처음에 제가 그랬죠. 좀 더 나가면은 태권도하고 가라데하고 누가 이겨? 쿵푸하고는 누가 이겨? 막 이런 거 많이 묻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무술은 그 똑같다고 생각해요. 마음과 육체를 단련해서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서의 어떤 금메달을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격파 시범도 많이 직접 하시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한참 때는 그 흔히 말하는 기왓장, 송판 이런 거 몇 장 정도 이렇게. 기왓장이란 거는 그 제작 과정에서 강도를 약하게 하느냐, 강하게 하느냐 만들 수 있죠. 조작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모래를 많이 넣고 세멘트를 조금 넣었을 때 모래 양이 많다 보니까 금방 약하죠. 그렇듯이 저희들은 이제 그 대리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강도에 따라서 또 특히 송판 같은 경우 나무 재질에 따라서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몇 장을 깼다 이런 것보다는 얼마나 꾸준히 단련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번 유혹의 질문을 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몇 장 그게 뭐 중요하냐. 격파 자체란 거는 이제 내 기술과 기량을 인간에게 어떤 생물체가 있는 짐승에게 실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생명체가 없는 기와나 송판이나 대리석이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파괴 절단으로서 내 기술이 어느 정도고 힘이 어느 정도냐 이런 수단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가 그렇게 널리 보급되고 또 말씀하신 그런 신체, 정신 뭐 여러 가지 수양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 국내를 쳐다보면 글쎄요 어린아이들은 여전히 태권도를 좀 많이 합니다만 옛날에 비해서는 좀 줄어든 것 같고 특히 성인들 태권도를 잘 안 하는 것 같고 실제 그렇게 느껴지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우리나라에 한 14,000개 정도 체육관이 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95% 이상이 어린이 위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인들이 많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이렇게 그 분석해 보면은 첫째는 이제 그 각 체육관마다 그 시간에 이제 성인부가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운영상에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리고 또 성인들을 이렇게 제가 접해 보면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학에 이제 교양 과목 시간에 이렇게 가서 강의를 해 보면은 왜 이 교양 시간에는 태권도를 수강을 신청해 놓고 평소 때는 안 씁니까? 그러면 가서 보면은 좀 배우기가 거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각 체육관에서 성인에게 맞는, 성인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도입을 해가지고 아.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네, 그게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성인들을 더 흡수할 수 있는 네, 프로그램과 전략과 이런 것들을 만들면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회에 나가 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중학생, 고등학생 태권도를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요. 가가면 그가 시간을 뺏기면은 내가 공부를 못 한다. 네, 네. 근데 사실 제가 경험에 의하고 또 연구 논문을 이렇게 쓰면서 많은 연구를 해보면은 인간은 그게 발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세계 학자들이 인간은 누구든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운동을 해야 한다. 그걸 해야 공부도 더 잘해요. 그렇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게 그럼요. 교수님 말씀대로 건강해야 되잖아요. 예, 예. 또 정신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 자체만 가져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맞아요. 예, 이제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냥 어린 초등학생들만 좀 보내고 중학교 때부터 안 보내고 그러는데 네네. 그건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 좀 바꾸셔야 될 문제고 맞습니다. 또 우리 태권도인들께서도 더 고민하셔서 고민하고 네. 많이 반성하고 성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연구도 많이 하고 그렇죠. 개발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목표 어떤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제가 그 두 가지를 크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그 연구 논문도 인문사회학 쪽에서 석사 논문은 이제 태권도 정신에 관한 걸 이렇게 썼었고 예. 또 박사 논문은 인성에 관한 걸 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건 태권도를 이제 그 신체 교육을 통한 태권도의 관계 네. 해가지고 그 과목을 내용과 특성이 다른 태권도 내에서도 12개 과목을 나눠가지고서 이 과목에서는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교육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득점을 따야 되니까 투지력은 좋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이기적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예. 왜 배려나 선처나 이런 걸 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대신 우리가 이제 품새란 건 기본 동작이나 연합 동작이나 품새 이런 종목은 상대가 없이 외로운 싸움이거든요. 예. 여기에서 인간에게 어떤 그 정신적 그 영향이 미칠까? 그건 외로운 싸움에서 어떤 이제 가상 목표를 향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집중을 해야 되고 네. 또 어떤 체중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 불규칙한 이런 동작에서 아픔과 고충을 찾으면 인내도 길러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그렇죠.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그걸 좀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태권도의 각 운동들이 예. 인간의 어떤 면들을 고양시키고 발전시키느냐에 네네. 대한 어떤 체계적인 연구. 네네. 그래서 그런 걸 더 좀 대중화시켜서 네. 널리 알려주시면 네. 더 많은 국민들이 태권도에 관심을 갖고 네. 우리 태권도 종주국 멋있어 남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직접 일상 체육으로 일상 활동의 하나로 태권도를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저도 어려서 하다가 중학교 때인가 하고 그만뒀는데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용기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뭐 옛날에 2단이면은요 굉장히 그 2단 따기도 어렵고 기간도 많이 이렇게 예. 필요로 하고 실력이 대단하신 거죠. 이제야 고백입니다만 제가 2단 따는 그 시점에도 이미 한 2달인가 1달 반 만에 한 급씩 올라갔어요. 6개월이 아니고요. 저도 룰이 바뀐 후입니다. 너무 저를 이렇게 높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제가 많이 이렇게 좋은 말씀 듣고 또 많은 동기 유발에 별 대해서 말씀이죠.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사범님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어렸을 때 태권도 한 번쯤 안 해보신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도장을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용기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